네, 안녕하세요. 나연석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가슴 근육에 대한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근육이 크면 이제 반팔티를 입어도 옆통이 두껍고 더 남자답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가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특히 그 어릴 때는 이런 해외 피트니스 모델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 방법 그리고 종류 그런 것들도 엄청 따라 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근데 스테로이드를 해야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제 나름대로의 운동을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생각했을 때 다시 내가 초보 때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걸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가슴 운동을 잘하려면 가슴 근육에 힘을 줄 줄 알아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슴 근육의 운동 신경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대흉근의 윗가슴은 외측 흉근 신경의 지배를 받고 중간 가슴은 내측 흉근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에 힘주는 법을 연습할 때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플랫 벤치프레스를 골고루 연습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운동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12개에서 20개 겨우겨우 들 수 있는 무게 있죠. 겨우겨우 들 수 있는 무게. 그 정도로 중량감 있는 무게로 연습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때는 가슴 근육의 운동신경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을 제대로 못해요. 춤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막 삐그덕거리고 막 되게 엉성하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근육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작정 3개에서 8개 겨우 들 수 있는 고중량을 든다? 그럼 무조건 진짜 주변 힘줄과 인대 100%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런 근육, 인대가 자주 손상될수록 만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보 때는 너무 무겁게 들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0개 넘어갈 정도로 너무 가볍게 하면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몸의 긴장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에서 가슴 신경이 아닌 어깨 신경을 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가벼우니까 그냥 팔 힘으로만 하지 억지로 막 어깨랑 가슴 근육 동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적은 근육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라서 그래요. 네. 근데 간혹 그냥 하면 가슴이랑 어깨 골고루 다 돼. 잘 쓰여. 그러니까 대충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 신경은 액와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가슴은 흉근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애초에 그 신경근이 달라요. 그래서 가슴에 의식을 더 집중할수록 가슴 근육이 더 잘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긴장될 수 있도록 중량감이 있는 12개에서 20개 겨우 들 수 있는 무게로 연습하는 것이 초반 근육신경 발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가슴 근육에 힘을 줄 안다, 좀 친다 하면 그때부터는 다양한 운동을 섞어주는 것이 좋아요. 바벨, 덤벨, 케이블, 딥스, 푸시업 등 다양한 도구와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각각의 도구와 자세가 가진 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운동을 한다는 건 근육 입장에서 보면 적응하기 힘들게 막 척박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사람도 온실 속 화초보다 잡초처럼 자란 사람이 막 더 다양한 능력이 발달되듯이 근육도 막 여기저기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스럽게 훈련해야 운동신경 발달도 더 잘 되고, 그리고 가슴 주변 근육, 그러니까 소근육들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부상당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8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이제 더 이상 무게가 잘 안 올라요. 그 처음 할 때처럼. 그럼 그때부터는 무거운 걸 드는 연습을 섞어주는 것이 좋아요. 가끔 또 무거운 걸 그냥 아예 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나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매번 운동할 때마다 무거운 걸 들 필요는 없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무거운 걸 드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빨리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개에서 20개 횟수로 하는 자극은 몸이 느끼기에는 결국 안전한 자극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이거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와, 다치겠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전한 상태이긴 합니다. 힘들지만. 그런데 막 정말 무겁게 들어서 5개 겨우 들 수 있고 3개 겨우 들 수 있고 1개 겨우 들 수 있는 그런 고중량 훈련은 깜빡하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라고 몸이 좀 위기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위기를 느꼈을 때 더 내 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정말 몸을 남들보다 좋은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중량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고중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중량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화난 상태에서 운동하면 막 욕하면서 운동하면 더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과거부터 많아요. 그래서 헬스뿐만 아니라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막 훈련할 때 기압 넣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고중량 훈련을 막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천천히 적응하면서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고중량 훈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수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내 말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타고난 키, 골격, 골밀도 그리고 생활습관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최고의 방법이 누구에게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유명한 5곱하기5 프로그램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 5에서 6주 정도 하면 바로 어깨가 아파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고객을 알려줄 때는 5곱5 프로그램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 지식들은 맹신하기보다는 그냥 참고용으로 하고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운동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